지난 시간에 배운 거 리뷰하고 퀴즈 3 풀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뭐 배웠었냐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를 갖고 있는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의 해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그젠플처럼 코에피션트가 모두 다 숫자예요. 숫자로 이루어진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다. 그러면 해의 익스포넨셜이라 그랬죠? 그래서 솔루션 폼이 익스포넨셜이기 때문에 익스포넨셜로 세팅을 해서 이거를 대입을 하시게 되면 한번 미분하면 람다가 하나 떨어지고요. 미분 안 하면 람다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실러리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실러리 이퀘이션을 풀게 되면은 람다 값이 나오죠. 그래서 따라서 람다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거는 제너럴 솔루션을 쓰세요. 그러면 제너럴 솔루션은 여기 있는 게 베이시스 솔루션이고요. 거기에다 상수 c를 붙이면 이게 이제 제너럴 솔루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컨 오더다. 그러면 세컨 오더도 푸는 방법이 똑같아요. 익스포넨셜 폼이 솔루션이다. 그래서 솔루션 폼을 익스포넨셜로 세팅을 하시게 되면 두 번 미분하면 람다 2개 떨어지고요. 미분 한 번 하면 람다 하나 떨어지고요. 미분 안 하면 람다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람다를 갖다가 세 종류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다. 그러면은 베이시스 솔루션이 정확하게 2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요거예요. 그래서 베이시스 솔루션이 정확하게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해서 제너럴 솔루션을 쓰시게 되면 C1의 익스포넨셜 람다 1x, C2의 익스포넨셜 람다 2x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근인 경우인데 이게 중근이다. 그러면은 베이시스 솔루션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한 개밖에 안 나오는데 리덕션 오브 오더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여기다가 x를 곱한 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이다 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너럴 솔루션을 쓰세요. 그러면 1차식이 앞에 붙고요. 거기에 익스포넨셜 람다 1x가 붙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솔루션을 구하게 되면 익스포넨셜 타입이 2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익스포넨셜 타입은 하나인데 앞에 1차식이 붙은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허근이죠. 그래서 람다가 알파 플러스 i 베타다. 그래서 이게 복소수 근이 나왔다. 그러면은 오일러 포뮬라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제너럴 솔루션이 어떻게 되냐면 익스포넨셜 알파 x는 붙고요. 뒤쪽에 코사인 베타 x가 베이시스 벡터 하나고 베이시스 솔루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베이시스 솔루션은 거기다 사인 값이 붙은 게 베이시스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가지고 제너럴 솔루션을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리는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실질적으로 구성을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집어넣으라 그랬죠? 그래서 알파, 베타, 여기에 x 이렇게 집어넣으면 오일러 포뮬라로 바꿔서 쓰게 되면 이게 코사인 베타 x 플러스 마이너스 i의 사인의 베타 x예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뺀 다음에 나누기 2i를 하면 베이시스 솔루션이 리얼 밸류드 펑션으로 그대로 나와요. 중요한 거는 공부를 좀 덜 한 사람들은 이거 풀이 쓸 때 이거 복소근으로 그냥 살려두고 이렇게 푸시거든요. 그러시면 당연히 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컴플렉스 그 펑션을 다루는 게 아니고 리얼 밸류드 펑션을 배우기 때문에 컴플렉스 펑션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리얼 밸류드 펑션으로 쓰셔야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의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퍼스트 오더랑 세컨 오더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가 코시 오일러 ODE예요. 그래서 코시 오일러 ODE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본인한테는 숫자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미분한 거 앞에는 x가 하나 곱해져 있어야 돼요. 두 번 미분했다 그러면 x가 두 개 곱해져 있어야 되고요. 네, 본인은 안 곱해져 있어야 돼요. 세 번 미분했다 그러면 x 세 개 곱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폼으로 갖고 있으면 이거를 코시 오일러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솔루션이 무슨 타입이냐면 방함수 타입이에요. 그래서 솔루션을 x의 m이라고 세팅을 하시게 되면 네, 한 번 미분하면 디그리가 하나 떨어지는데 앞에 x가 곱해져 있어서 디그리가 다시 복귀가 돼요. 자, 그래서 m 하나 떨어지고요. 뒤에는 m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오실러리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실러리 이퀘이션을 m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m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그래서 제너럴 솔루션을 쓰세요 라고 하면은 네, 베이시스 솔루션이 x의 마이너스 a분의 b가 베이시스 솔루션이라서 걷다가 c 이렇게 붙이면 이게 이제 제너럴 솔루션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거 같은 경우도 네, 두 번 미분하면 얘가 한 번 미분하면은 뭐라 그랬냐면 m이 하나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디그리가 n-1로 되기 때문에 얘는 오실러리 이퀘이션이 a에 한 번 미분할 때 m 떨어지고요. 두 번 미분할 때 디그리 하나 빠져가지고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b의 m이고요. 여기는 안 떨어져요. 그래서 오실러리 이퀘이션이 이렇게 쓰여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서드 오더다 그러면 서드 오더도 똑같아요. y는 x의 m이라 그러면 자, a는 있을 거고요. 한 번 미분할 때 디그리 m 나오고요. 두 번 미분할 때 디그리 m-1 나오고요. 세 번 미분할 때 디그리 m-2 나와요. 그 다음에 b고요. 한 번 미분할 때 m, 두 번 미분할 때 m-1. 그래서 c의 m에 플러스 d 이퀄 0. 그래서 오실러리 이퀘이션이 이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m차 다항식 방정식이 나오죠. 그래서 m에 관한 솔루션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중요한 특징이 이제 뭐가 있냐면 중근일 때랑 북소근일 때가 있는데 중근인 경우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 경우에요. 그래서 2차식을 먼저 하겠어요. 자, 그래서 m이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식은이다. 그러면 제너럴 솔루션은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x의 m1승, c2의 x의 m2. 네, 바로 쓰시면 되겠고요. 중근일 때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중근이다. 그러면 베이시스 솔루션을 하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나밖에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근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뭐가 성립한다 그랬냐면 얘를 m에 관해서 미분을 해도 m1 집어넣으면 0이라 그랬죠. 그래서 저거 m에 관해서 미분을 하시게 되면 2에 a에 m1이고요. 그 다음에 m의 지수가 b-a예요. 자, 그래서 중근인 경우에는 네, m이 만족하는 식이 도함수도 0이기 때문에 도함수에다가 m1을 집어넣으면 0이에요. 자, 이제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을 어떻게 구할 거냐? 네, 리덕션 오브 오더 그냥 포뮬라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y1에다가 인테그랄에 y1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y1의 제곱이라서 x의 2의 1으로 바뀔 거고요. 여기에 뭐가 붙느냐면 익스포넨셜의 인테그랄 px에 dx가 붙는데요. px는 노멀 폼에서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오리지널에서 px를 불러오게 되면 얘 노멀 폼으로 바꾸면 px가 뭐가 되냐면 ax분의 b가 px예요. 자, 그래서 저거를 인테그랄을 걸게 되면 여기가 ax분의 b가 인테그랄로 붙겠죠? 네, dx. 자, 그래서 인테그랄로 붙게 되면 m1이고요. 여기가 x의 2,1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적분하면 ln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기가 뭘로 바뀌느냐? 아이고 힘들어.
이거 적분하면 2에 a분의 b에 ln x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갔다 왔다 치면은 a에 a분의 b로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소가 뭐가 붙냐면 a분의 b가 이렇게 붙어요. 자, 그래서 2m 더하기 a분의 b가 뭐냐가 문제인데 이쪽에 있는 식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식을 바꾸게 되면 a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2m1이고요. a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a분의 b가 있고요. 남는 거 오른쪽으로 넘기면 여기 숫자가 1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도함수에다가 m1 집어넣는데 이거를 a로 나누게 되면 식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 숫자가 1이에요. 1. 자, 해서 적분을 다 걸면은 저 숫자가 1이어가지고 뭐가 되냐면 x에 m1에 lnx. 그래서 베이시스 두 번째 솔루션이 lnx로 바뀌어요. 자, 여기서 제너럴 솔루션을 쓰세요. 그러면 얘는 제너럴 솔루션은 x에 m1이 공통이고요. 여기에 c1에 c2에 lnx. 그래서 이게 제너럴 솔루션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서로 다른 두 실구까지 하고 중고는 안 했는데 중고는 lnx가 붙는 게 중고일 때 두 번째 기저 솔루션이에요. 자, 여기서 유도는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당연히 그냥 외워가지고 맨 마지막 제너럴 솔루션 답 쓰고 보통 끝내는 편이에요. 질문 없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수근일 때. 자, m이 만약에 복소근이다. 그래서 m을 구했는데 이게 알파 플러스 i 베타 복소수 근이 나왔어요. 그러면 솔루션이 x에 알파 플러스 i 베타 이렇게 솔루션을 쓸 건데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복소되죠? 그래서 우리는 리얼 밸류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x의 알파는 그대로 놔둘 거고요. 중요한 거는 x의 i 베타를 여러분들이 모양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을 바꾸는 원리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익스포넨셜의 lnx는 x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얘가 미수를 익스포넨셜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미수 익스포넨셜로 바꾸면 i 베타의 lnx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래서 오일러 포뮬라를 활용을 해가지고 요거를 미수 익스포넨셜로 바꿔야 돼요. 자, 미수 익스포넨셜로 바꾼 다음에 오일러 포뮬라를 이제 최종적으로 쓰면 코사인 베타의 lnx 더하기 i의 사인의 베타의 lnx. 자, 그래서 요 식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게 컨주게이트 혈례복소수다 그러면 폴마가 붙겠지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제너럴 솔루션이 뭐냐 물어보면 첫 번째 기저에는 요거고요. 두 번째 기저에는 요거예요. 그래서 공통인 게 이게 뭐야? x알파. 이게 x예요. 그래서 공통인 애를 쓰시게 되면 x의 알파고요. 그 다음에 c1의 코사인 베타의 lnx 더하기 c2의 사인의 베타의 lnx. 그래서 제너럴 솔루션이 이렇게 쓰여지겠어요. 그래서 복소근으로 놔두면 안 되고 오일러 포뮬라를 활용을 해가지고 포맷을 바꿔서 유도한 사인 코사인 들어간 걸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인 코사인이 들어가서 오실레이션이 있는데 앞쪽에 다항함수가 붙어가지고 다항함수 때문에 오실레이션 진폭이 이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포시 오일러 ODE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퀴즈는 뭐냐? 저번에 3중근일 때 그 증명을 별도로 안 했는데 3중근일 때 증명을 해보자 라고 해서 퀴즈 1번을 냈어요. 컨스탄트 코에피션트고요. 오실러리 이퀘이션이 지금 뭐냐면 이게 오실러리 이퀘이션이에요. 람다가 만족을 하는 3차 방정식인데 얘가 트리플 루트 3중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3중근을 만족을 한다.
그러면은 베이시스 솔루션 3개를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일단은 보시게 되면 저게 람다1이 3중근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본인을 대입을 하면 0이 될 거고요. 이게 3중근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3중근이라서 도함수에다가 집어넣어도 네, 당연히 0이에요. 그래서 미분한 다음에 람다1 집어넣어도 0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미분한 도함수에 집어넣어도 당연히 0이에요. 그래서 if equal 0. 그래서 람다1이 만족하는 식이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y1은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베이시스 솔루션은 익스포넨셜 람다 1x 요거 하나 결정이 났고 나머지 2개를 못 찾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2개를 어떻게 찾느냐라고 물어보면 리덕션 오브 오더 아이디어랑 똑같아요. 그래서 y를 세팅을 할 건데요. 네,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을 찾을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y1에다가 네,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할 거다? 바로 대입을 할까? 귀찮으니 바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y1x 익스포넨셜 람다 1x에다가 숫자를 곱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펑션을 곱하게 되면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y1에다가 네, 펑션을 곱해가지고 세팅을 한 다음에 얘가 이제 솔루션이 되도록 u를 찾을 거예요. 자, 세팅은 끝났고요. 이제 그 서드 오더 ODE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미분해서 집어넣을 거예요. 자, 얘 한번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냥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냥, 네, 뒤에 거 미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2번 미분하라. 그러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냥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냥, 뒤에 거 미분. 네, 그래서 앞에 항이 요걸끼리 2항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여기 있는 항을 미분을 하시게 되면 이 항이 똑같이 나와서 여기가 숫자 2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네 뭐가 남았니? u의 람다1의 제곱의 익스포넨셜 람다1 x. 그래서 항이 총 4개가 나오는데 가운데 있는 2개 항이 공통이어가지고 3개 항으로 이렇게 바꿨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미분하자. 그래서 3번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네, 뒤에 거 그냥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냥, 뒤에 거 미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항 미분하면 항이 이렇게 2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미분일 거예요. 그래서 얘 미분하면 여기 있는 항이 네, 또 하나 더 나오죠. 그래서 여기 숫자가 뭘로 바뀌냐면 3으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얘 미분을 하시게 되면 2의 u의 프라임의 람다1의 제곱에 x의 람다1의 x. 네, 그래서 초록색 부분까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미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여기 숫자가 하나 더 붙어서 뭘로 바뀌냐면 다시 카운트가 하나 늘어서 3으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u의 람다1의 상승의 익스포넨셜 람다1 x. 그래서 3번 미분까지 다 썼고요. 여기에 지금 ABCD를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A, B, C, D. 그래서 붙이게 되면 A, B, C, D. 그 다음에 C, B. 그 다음에 뭐야? A, B, A. 그 다음에 A.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붙였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다 더하게 되면 뭐가 돼야 되냐면 더하면 솔루션이니까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 이쪽에 뭐가 남느냐? 네, D, 네, C 람다1, 네, B 람다1 제곱, 네, A 람다3 이렇게 남죠? 그래서
오른쪽 맨 끝에 걸로 보시게 되면 U랑 익스포넨셜이랑 공통인데 그거 빼고 나면 이쪽에 있는 첫 번째 이퀘이션이 나와가지고 여기가 다 사라져요. 네, 그래서 그게 그 앞에 있는 U하고 익스포넨셜 람다 1 x 빼면 네, 첫 번째 방정식이라서 다 사라져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쪽은 두 번째 방정식이에요. C, 2B, 람다 1, 3A, 람다 1 제곱.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다 0으로 사라져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뭐가 남느냐? B, 네, 3A, 람다 1. 그래서 여기가 세 번째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다 사라져서 남는 게 뭐밖에 없다? 네, U의 트리플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계산을 했어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U가 3번 미분하면 0이다. 그러면 U는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죠? 아니요, 2차 함수죠? 그래서 C1에 네, C2의 X 플러스 C3의 X 제곱. 네, 그래서 3번 미분해서 0 되는 거는 2차 다항함수예요. 그래서 U가 이렇게 나와서 바로 그냥 제너럴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제너럴 솔루션은 익스포넨셜 람다 1 x에 C1, C2x, 네, C3, x제곱. 그래서 네, 증명이 끝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앞에 U를 곱했다고 세팅해서 솔루션이다 라고 묻게 되면은 다 날아가가지고 남는 게 저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네, 집에 가서 한번 해봐라 그러고 베이시스 솔루션이 3중근이면 네, 여기다가 x 하나 붙이면 네,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3중근이니까 여기다가 x 한 번 더 곱하라 그랬죠. 그래서 한 번 더 곱하면 네, 이렇게 세 개가 3중근일 때 베이시스 솔루션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증명은 이래요. 네, 그래서 증명은 끝났다. 자, 그래서 만약에 4중근이다 그러면 당연히 또 x 하나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에피션트가 컨스탄트면은 네, 중근이거나 3중근이거나 네, 4중근이면은 x를 그냥 계속 곱해 나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했다 하는 사람은 네, 코시 오일러 이퀘이션에서 m이 3중근이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자, 얘를 잘 이해했는지 보시면 자, 코시 오일러 네, 3차예요. 그래서 b의 x제곱 y의 더블 네, b의 x y 프라임 네, c 그 다음에 d의 y 이퀄 0. 자, 이거에 오실러리 이퀘이션을 풀었는데 오실러리 이퀘이션을 풀었더니 얘가 뭐가 됐냐면 m에 네, m 빼기 1에 3승 이퀄 0. 그래서 m1이 3중근이 됐어요. 그래서 m1이 3중근이면 베이시스 솔루션 첫 번째는 x의 m1승이고요. 자, 두 번째가 뭐게요? 중근일 때는 여기다가 뭐 곱하라 그랬어? 중근일 때는 여기다가 lnx 곱하라 그랬죠? 네, 그래서 요거고요. 3중근이에요. 그러면 뭐를 한 번 더 곱하면 돼? lnx를 한 번 더 곱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코시 오일러 이퀘이션은 중근일 때 lnx가 붙기 때문에 네, 3중근이면 lnx 한 번 더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궁금한 사람을 위하여 네, 출제된 문제가 2번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이 컨스탄트 코에피션트를 갖고 있는 거랑 코시 오일러랑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그게 모종의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여기는 x에 관한 OD예요. ax제곱 y2'x 더하기 bx y'(x) 네, c의 yx. 자, 이거는 코시 오일러 OD이고요. 얘는 솔루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솔루션 폼이 다항함수 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솔루션 폼이 y는 x의 m. 네, 이게 솔루션 꼴이에요.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 변수 변환을 하라 그랬어요. x 대신에 익스포넨셜 t로 바꿔라. 자, 그래서 x 대신에 뭘로 바꿀 거냐면 이게 x 대신에 익스포넨셜 t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t로 바꾸게 되면 펑션이 이제 인풋이 t로 바뀌었고요. 솔루션 폼이 뭐가 되냐면 익스포넨셜 mt가 돼요. 자, 그러면은 얘를 t에 관한 ODE로 바꾸면 뭐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문제에서는 t에 관한 ODE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면 되는데 유도하기 전에 guess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guess를 하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솔루션 폼이 이렇게 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상수계수를 갖고 있는 ODE라 그랬죠? 그래서 t에 관한 ODE는 컨스턴트 코에피션트를 갖고 있는 ODE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의 오실러리 이퀘이션이랑 이거의 오실러리 이퀘이션이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의 오실러리 이퀘이션을 보시게 되면 오실러리 이퀘이션이 A에 M에 두 번 미분하면 M하고 M-1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한 번 미분하면 M이고요. 미분 안 하면 0이에요. 자, 이거를 잘 쓰면 M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A의 M 네, 플러스 C 이퀄 0. 그래서 오실러리 이퀘이션이 이렇게 바뀌는데 오실러리 이퀘이션이 왼쪽에 있는 ODE랑 오른쪽에 있는 ODE랑 똑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실러리 이퀘이션으로 네, 생각을 하건데 t에 관한 얘가 뭘로 바뀌느냐? y의 2' t, 변수 t예요, 인풋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수는 b-a의 y' t. 그 다음에 뒤에는 c의 y t 이퀄 0.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를 추정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시 오일러 ODE하고 네, t에 관한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ODE하고는 같은 종류예요. 변수가 좀 바뀐 것 뿐이에요. 자, 유도를 하셔야 되는데 유도는 네, 이거는 별표예요. 그래서 해보신 사람은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 유도 과정이 너무 어렵다 그런 사람은 뭐 안 하셔도 되겠지만 네, 해볼 거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자, 해볼까? 자,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x가 익스포넨셜 t예요. 그래서 x가 t 펑션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건 뭐를 아냐면 y가 원래는 x에 관한 펑션이었는데 x 대신에 익스포넨셜 t를 넣는 바람에 이제 y가 t 펑션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일단은 미분부터 할 거예요. 미분부터 할 건데 뭐를 미분할 거냐면 t, x, 네. y 프라임. 네. 자, x 펑션을 x에 관해서 미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하면 잠깐만. t 이렇게 쓰면 안 되지. t 미분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t로 미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합성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거를 t에 관해서 미분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체인룰이 들어가요. 그래서 체인룰을 들어가면 x 미분에 네, 그 다음에 x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거. 요게 이제 체인룰이죠. 그래서 x를 t에 관해서 미분을 하시게 되면 이게 dt분의 dx를 구하면 네, 본인 x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값이 뭘로 바뀌느냐? x의 y 프라임 x랑 네, 똑같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따라서 y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거 뭐랑 똑같다? x 곱하기 y를 x에 관해서 미분한 거랑 똑같다. 그래서 한 개에 미분한 거는 요거랑 똑같게 바뀌겠어요. 자, 이제 두 번 미분하자. 자, 이제 두 번 미분할 거예요. 그래서 t에 관해서 두 번 미분할 거예요. 네, t, y 프라임 t.
자, 그래서 t에 관해서 두 번 미분하면 이 t에 관한 미분이 x에 yx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요. 여기다 체인룰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체인룰이 들어가면 x 미분 xy 프라임 x 여기에 dx dt 이렇게 바뀌어요. 체인룰이에요. 자, 그래서 체인룰을 쓰게 되면 얘를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짝짝이 미분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냥,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 그냥, 뒤에 거 미분. 네,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x라 그랬죠? 그래서 x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래서 따라서 y 2'x 여기다 뭐를 곱한 거? x제곱을 곱한 거. 그래서 x제곱을 곱하면 뭐랑 똑같냐면 y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거에다가 빼기 x에 y'x랑 똑같고요. 이거는 t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y2't에 마이너스 y't로 이렇게 바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 쓰자. 이제 갖다 쓰면 a의 x제곱 y2'x 더하기 b의 x y'x 더하기 c의 y. 자, 갖다 쓰면은 첫 번째 항은 뭘로 쓸 수 있냐면 a의 y t에 관한 미분 빼기 y't 요렇게 바꿔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바꿨으면 b의 y't 이렇게 바꿨을 수 있고요. 뭐 뒤에 y는 그대로 똑같아요. 자, 그래서 바꿔 다 썼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여기 있는 항으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네, 요걸로 바꿔서 쓰여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쁘게 정리하면 a의 네, t에 관한 두 번 미분 네, 더하기 b-a의 y t에 관한 한 번 미분 더하기 c의 yt.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실러리 이퀘이션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은 이 변수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네, 여기 있는 개수가 a, b-a, c 이렇게 돼야 된다는 사실을 네, 유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유도를 못하면 오실러리 이퀘이션으로부터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뒤에 이제 오늘부터 non-homogeneous linear ODE 해법을 배울 건데요. non-homogeneous linear ODE 해법을 할 때 요거를 알고 있으면 상당히 유용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로 네, 표현이 된다. 질문 있어요? 요거 집에 가셔서 풀이 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이 체인룰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체인룰을 써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네, 체인룰을 이용하면 된다. 자, 그래서 어쨌건 간에 그래서 그 바꾸면은 아까 밑에서 유도한 것처럼 네, 요 식으로 바뀌어요. 질문 없지? 네. 자, 이제 나와볼까? 자, 3, 4, 5, 6, 7. 네, 3, 4, 5, 6, 7. 네, 5개죠? 자, 면허이나 나와보자. 초반에 많이 뺐어. 그 뭐지? 컴퓨터한테 너무 많이 나오는.
해보겠어요. 자, 보시게 되면 자, 3번부터인가? 3번. 자, 3번은 지금 풀기는 잘 풀었는데 로컬 민이라는 걸 안 보였죠? 네, 그래서 로컬 민인 거 증명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 3번 풀이는 도함수 0대를 구한 거죠? 도함수 0대건 구한 거라서 로컬 민인지 로컬 맥스인지 확인은 안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푸시면 로컬 민 증명 안 해서 그 부분 점수가 빠져요. 자, 보시게 되면 일단은 지금 오실러리 이퀘이션이고요. 그래서 오실러리 이퀘이션을 풀어가지고 지금 m이 뭐가 나왔냐면 4m제곱 빼기 3m 빼기 1 네, 인수분해하면 4의 m 네, 더하기 1 이게 뭐야? 4, 1 빼기 네, 플러스 1 m 빼기 1 이퀄 0이에요. 그래서 오실러리 이퀘이션에서 제너럴 솔루션을 구하면 C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분의 1x C2의 익스포넨셜 x 구했고요.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이 지금 2,0이 있고요. 이니셜 컨디션.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니셜 컨디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솔루션을 구했더니 솔루션이 뭐가 나왔냐면 컨닝을 하면 C1이 4분의 2분의 25, 2분의 48, 2분의 5? 정말 이게 뭐야? 2분의 5야? 25분의 5야? 25분의 2? 자, 그래서 솔루션을 보시게 되면 25분의 네, 1이 앞으로 2가 앞으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나랑 똑같았나? 네, 그래서 네, 이쪽에 2를 앞으로 빼게 되면은 여기가 뭐가 뭐냐면 24의 익스포넨셜 4분의 1x 네, 플러스 익스포넨셜 x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을 이용해서 개수 결정은 다 했고요. 이게 지금 p 펑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를 풀려면 로컬 민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분을 하죠. 그래서 미분을 하면 25분의 2에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6에 빼기 4분의 1x 뒤에 거 미분하면 본인 자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작은 항이 어디냐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분의 1x가 작은 항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뽑아내면 익스포넨셜 4분의 5x 빼기 6. 그래서 도함수가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도함수의 부호가 어디서 바뀌냐면 여기서 바뀌어요.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가 저기서 바뀌고요. 저거 익스포넨셜 펑션인데 마이너스 6만큼 내렸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4분의 5x 빼기 6 그림 그리면은 네, 요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여기 값이 얼마냐 물어보면 ln을 취해가지고 5분의 4에 ln의 6이고요. 거기를 중심으로 부호가 마이너스뿔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로컬 민이 뜬다. 자, 그래서 로컬 민이 증명이 끝났고요. F-P에다가 뭐 구하는 건데? X0만 구하면 되구나. 자, 그래서 로컬 민인 거 보여줬어요. 그래서 로컬 민이고요. 네, 문제에서 원하는 X0는 네, 5분의 4에 ln의 6하고 끝나겠어요. 자, 그래서 저한테 미적을 배운 학생들은 네, 미적 도함수 구할 때 항상 인수분해 형태로 정리를 해야지
부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도함수 이꼴 제로인 포인트를 자꾸 찾는 습관이 들이고 문제에서 로컬 민이다 그러면 확인 안 하고 그냥 로컬 민이라고 쓰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로컬 민인지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뭐 리미트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일 간단한 거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이런 그림 정도만 그리면 제일 간단해요.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가 어디가 변했는지 알고 싶으면 도함수를 인수분해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아까 리미트를 뭐 열심히 썼던데. 네, 그래서 로컬 민인 거 보내느라고 리미트까지 동원해서 로컬 민을 보였는데요. 굳이 뭐 그렇게 안 해서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건 로컬 민인 걸 지금 앞에 나와서 푼 사람은 보였기 때문에 풀이로는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포인트는 로컬 민을 보여야 돼요. 질문 없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지난 시간에 끝나기 직전에 그 인트로에서 해줬죠? 요거 솔루션 익스포넨셜 람다 x 꼴이에요. 그래서 요거 대입하면 오실러리 이퀘이션이 있어야 돼요. 풀이를 쓰실 때는 핵심이 좀 있어야 돼. 지금 뭐다? 솔루션 폼이 요거다. 풀이에 써줘야겠죠? 그 다음에 그거 집어넣으면 오실러리 이퀘이션이 뭐다? 써줘야겠죠?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만 다 빼먹고 쓰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실러리 이퀘이션을 풀게 되면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인트로에서 무슨 팁을 줬느냐? 이렇게 뿔마로 나오면 쌍곡선 함수가 여기서 유래했다 그랬죠? 코사인 하이퍼볼릭 EX C2의 사인에 하이퍼볼릭 EX로 놓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쌍곡선 함수가 나온 게 요 미방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세팅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C1밖에 안 나와서 C1이 결정이 끝났고요. 여기다가 미분한 다음에 0 집어넣게 되면 2에 C2밖에 안 남고요. 이게 1이에요. 그래서 C2는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준 게 이거였잖아. 타임이 제로일 때를 기준으로 공학에서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쌍곡선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저기 앞에 있는 개수가 타임의 제로일 때를 이용하면 되게 구하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y는 2의 코사인 하이퍼볼릭 EX 플러스 2분의 1의 사인의 하이퍼볼릭 EX 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쓰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핵심을 좀 이해를 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로컬 미니 되는 솔루션을 구하라 x0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p 펑션이고요. 자, 이거 미분할 거예요. 그래서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 하이퍼볼릭이에요. 그래서 바뀔 거고요. 사인 하이퍼볼릭 미분하면 코사인 하이퍼볼릭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뭘로 바꾸냐면 코사인 하이퍼볼릭 EX로 묶으시게 되면 1 플러스 4의 탄젠트 하이퍼볼릭 EX고요. 도함수가 부호가 변하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코사인 하이퍼볼릭 펑션 지난 시간에 그 행인 케이블 해줬죠? 그래서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1보다 커요. 자, 그래서 부호가 변하는 게 저거밖에 없고요. 탄젠트 하이퍼볼릭 펑션 증가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에 4의 탄젠트 하이퍼볼릭 EX 플러스 1 구하게 되면 이 포인트에서 중심으로 y에서 뿔로 바뀌어서 로컬 미니 맞고요. 이 포인트 구하라 그러면 탄젠트 하이퍼볼릭 인버스 마이너스 4분의 1에 2분의 1이에요. 역삼곡선 함수 배운 이유가 뭐야? 이런 것 때문에 배운 거야. 역삼곡선 함수를. 그래서 x0를 구하라 그러면 따라서 x0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탄젠트 하이퍼볼릭 인버스 4분의 1. 네, 여기 x 재료예요. 그래서 로컬 민을 보여주는 거는 요 그림에서 로컬 민은 증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쌍곡선은 미방에서 나왔다. 그래서 역쌍곡선 함수도 다 미방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쌍곡선 함수랑 역쌍곡선 함수를 정확하게 이용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익스포넨셜로 고칠 필요 없고요. 저거를 굳이 5 잠깐만 뭐야? 4번 풀이가 이 로컬민을 보는 거였어? 아, 3번 풀이 로컬민은 안 보였고 4번 풀이는 로컬민을 보였는데 네, 저게 LM이구나. 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쌍곡선 함수랑 역쌍곡선 함수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계산이 끝나겠어요.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되게 짧은 풀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를 권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지난 시간에 해줬지? 자, 지난 시간에 뭐 해줬어요? x 대신에 y 대신에 x에 m승 집어넣으면 오실러리 이퀘이션이 뭐다? 자, 오실러리 이퀘이션이 m 빼기 2다. 네, 그래서 암산이 가능한 사람도 네, 제너럴 솔루션은 x의 제곱이다.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거를 x의 m승이고 길게 저렇게 쓰실 필요 없어요. 오실러리 이퀘이션 계산하는 건 되게 간단해. 요거 네, 계산하면 m이에요, m. 네, 그 다음에 여기는 m이 안 나와서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오실러리 이퀘이션은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니셜 컨디션 활용을 하게 되면 네, 3의 x 제곱하고 네, 솔루션이 끝나겠어요. 자, 그래서 풀이를 길게 쓸 게 없다. 그래서 솔루션 폼이랑 오실러리 이퀘이션은 네, 다이렉트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실러리 이퀘이션 이용해가지고 뭐 별거 없으니까 6번은 넘어가겠어요. 자, 그래서 6번은 네, 오실러리 이퀘이션 쓴 다음에 제너럴 솔루션 쓰고 네, 이니셜 컨디션 집어넣어서 C1, C2 다 결정을 하시면 뭐 앞에 있는 풀이처럼 될 거예요. 자, 이게 7번. 자, 7번도 지금 보시면 좀 전에 설명한 내용이에요. 솔루션 폼이 x의 m승이고요. 그 다음에 오실러리 이퀘이션 쓰면 3번 미분하면 m-2 여기가 3번 미분한 거고요. 한 번 미분하면 m 하나밖에 안 떨어져요. 그래서 오실러리 이퀘이션이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이거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m 빼기 1로 묶어내면 m 빼기 1에 m 빼기 2 잠깐만 이게 뭐야? 자, 그래서 묶어내면 네, 여기가 뒤에 m에 m 빼기 2에 플러스 1이라서 네, 요게 m-1에 3승으로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중근이에요. 자, 그래서 중근이면 제너럴 솔루션을 쓰세요. 그러면 제너럴 솔루션 x 공통이고요. 거기에다가 ln을 곱한 게 그 다음 두 번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n을 한 번 더 곱해야 된다 그랬죠? 네, 제곱. 자, 그래서 이게 제너럴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x 하나 나왔고 걷다가 ln 한 번 곱하고 ln 또 한 번 곱하면은 네, 이게 베이시스 솔루션이라서 제너럴 솔루션은 이렇게 쓰여지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 아까처럼 바꾼다 그러면 이거를 x 대신에 익스포넨셜 t로 바꾸게 되면 얘는 t 펑션 입장에서는 뭘로 바뀌느냐? y에 3번, 그 다음에 3에 2번 더하기 y 1번, 그 다음에 빼기 y 이퀄 0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변환을 하면 뭐가 똑같아야 된다고? 오실러리 이퀘이션이 똑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오실러리 이퀘이션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변수 변환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3중근이기 때문에 t에 관한 해를 쓰세요. 그러면 익스포넨셜 t 이거 하나에다가 c1, c2t, c3, t제곱 이렇게 붙죠? 자, 그래서 이게 컨스탄트 코에피션트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부터 t를 구하게 되면 t 자리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ln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ln이 왜 나온 거다? 여기 있는 t 자리 대신에 ln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t는 x로 바뀌었고요. t 자리 대신에 ln이 들어간 거랑 똑같기 때문에 요 양쪽이 같은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활용을 좀 잘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 t에 관해서 바꾸는 거는 오늘 너너머지니어스 OD 나갈 건데 그때 되게 많이 쓸 거라서 네,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못 나오겠네, 진도를. 네. 질문 있어요? 없지. 네, 제발 핵심으로 얘기한 건 까먹지 말고 좀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과제 낸 것도 열심히 봤더니 리니어를 아직도 세퍼러블로 푸는데 리니어는 제발 리니어로 풀어주세요. 퍼스트 리니어만큼 쉬운 게 어딨다고 그걸 자꾸 세퍼러블로 바꿔서 길게 푸는 거야. 그러지 말고 컨스탄트 코에피션트랑 코시 오일러 리니어는 네, 바로바로 그냥 푸세요. 자꾸 세퍼러블로 바꾸지 말고. 자, 뒤쪽에 이제 응용 문제가 남았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예요. 자, 솔루션 커브의 그래프인데 컨스탄트 코에피션트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앞에 퀴즈에서 풀었던 것처럼 하나는 마이너스 4분의 1 x가 있고요. 하나는 x가 있어요. 자, 저거의 솔루션의 모양을 생각해 볼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솔루션이 어디로 갈 거냐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분의 1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무한대로 가요. 그 다음에 뒤쪽은 0으로 가요. 그래서 노란색 박스가 도미넌트 텀이고요.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쪽은 0으로 가는데 익스포넨셜 x가 무한대로 가서 노란색 박스가 도미넌트 텀이에요. 그래서 이 도미넌트 텀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C1이랑 C2가 모두 다 양수다. 그러면은 얘는 바가지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C1이랑 C2가 모두 음수다. 그러면 뒤집어져서 그림을 그릴 건데 C1이랑 C2가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은 여기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갈 거라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그려질 거를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C2가 0일 때예요. 그래서 C2가 0이고 C1이 양수일 때여가지고 솔루션의 모양이 저렇게 그려졌고요. 자, 이제 슬라이더로 움직여서 코에피션트 C1, C2를 바꿔볼 거예요. 둘 다 양수니까 네, 바가지 모양 아랫볼록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졌고요. 자, 하나를 음수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C1 개수를 음수로 바꾸게 되면 저게 음수로 넘어가면 이제 밑으로 쳐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솔루션의 모양이 개수가 이제 하나는 뿌리고 하나는 음수면 네, 증가함수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둘 다 음수면 윗볼록으로 그림이 이렇게 바뀌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중근일 때예요. 그래서 중근이면 익스포넨셜 펑션 앞에 1차 함수가 붙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거는 여기 x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익스포넨셜에 x가 곱하게 되면 걔가 뭐가 생기냐면 로컬 민이 생겨요. 그래서 로컬 민이 생겨서 중간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 내려오는 네, 극소값이 극소 지점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y는 0으로 갈 거고요. 익스포넨셜이 도미넌트 텀이에요. 자, 그 다음에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요거는 c2가 양수면 무한대로 갈 거고요. 그래서 그림이 요런 모양일 건데 중간에 c2가 음수면은 뒤집어져야 돼서 네, 그래프 모양이 반대로 바뀔 거예요.
자, 중간에 여기서부터 요 모양에서부터 요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려면 중간에 얘가 이제 한번 쿨렁거렸다가 바뀌어야 돼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로컬 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뒤집어지면 로컬 맥스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 모양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C2가 0일 때부터 출발을 했고요.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C2를 갖다가 점점 늘리게 되면 얘가 여기 X텀이 커져요. 그래서 1차 함수 텀이 커져가지고 밑에 극소값이 발생을 하게 내려앉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반대로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뒤집어져가지고 로컬 맥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게 뒤에 이제 스프링 응용 문제를 할 건데 스프링 응용 문제 할 때 초기 벨로시티를 양수로 주면 이렇게 툭 친 다음에 손을 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위에 찔렀다가 다시 내려올 거라서 로컬 맥스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거를 반영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총 이렇게 3개로 그려줬는데 빨간색은 베이시스 펑션 y1 베이시스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y2 베이시스 펑션이고요. 초록색은 중간에 2개를 조인한 거예요. 그래서 y1 빨간색이랑 파란색 y2랑 그거를 조인을 하시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볼록 올라오는 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복소수근이 나올 때예요. 그래서 복소수근이 나와가지고 얘가 오실레이션이 들어가는데 오실레이션의 진폭이 얘 때문에 0으로 점점 줄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오실레이션 진폭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 때문에 줄어가지고 앞에 있는 개수 숫자를 아무리 키워더라도 오실레이션이 조금 눈에 잘 안 띄는데 어쨌건 간에 오실레이션이 있긴 있는데 진폭이 갑작스럽게 팍팍 죽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반영하는 문제가 스프링 문제예요. 그래서 스프링 문제는 후크의 법칙이랑 뉴턴 법칙이랑 조인을 한 건데 후크의 법칙은 보건력이죠. 그래서 스프링의 보건력은 스프링 상수에다가 그 거리 y를 곱하면 된다. 그 다음에 뉴턴의 제2법칙은 힘은 F는 ma예요. 그래서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y를 2번 미분해야지 가속도예요. 그래서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상수 계수를 갖고 있는 세컨 오더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가 될 거고요. 이거 그 오실러리 이퀘이션을 구하게 되면 순허수가 나와요. 그래서 오실러리 이퀘이션을 구하면 순허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솔루션이 코사인 사인이에요. 자, 그래서 스프링 운동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오실레이션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오지브라로 그린 솔루션인데 당연히 지오지브라 솔루션은 ODE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지오지브라에 미분방정식 푸는 그 명령어가 있어. 미분방정식 풀기라고. 그래서 그 명령어를 활용을 해서 ODE를 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프링 운동을 잘 설명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앵귤러 프리퀀시가 여기가 앵귤러 프리퀀시라고 부르거든요. 각 진동수라고 부르는데 각 진동수의 뜻은 2파이의 주기가 몇 개 있냐를 알려주는 값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오메가로 쓰고 있는데 오메가를 보시게 되면 추의 무게에 반비례해요. 그래서 추의 무게가 무겁다 그러면 앵귤러 프리퀀시 각 진동수가 작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2파이에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자, 근데 여기 있는 후크의 그 컨스탄트, 그래서 영수철 상수가 커지면은 앵귤러 프리퀀시가 커지고요. 앵귤러 프리퀀시가 커지면 2파이의 주기가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거를 공학에서는 각 진동수라고 불러요. 2파이에 몇 개가 들어갔냐를 알려주는 값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댐핑 포스가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아까는 프리 오실레이션이라서 그 프리가 뜻하는 거는 공기 저항 없다는 소리고요. 외부력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프리가 붙어가지고 공기 저항도 없고 외부 힘도 없을 때 프리 오실레이션이었고요.
이번에는 공기 저항은 없는데 댐핑 포스가 있어요. 댐핑 포스는 감쇄력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쇄력이 있더라. 그러면 여기가 뭐가 바뀌냐면 복원력에다가 감쇄력까지 들어가서 이게 뉴턴의 법칙 F는 ma를 만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컨스탄트 코에피션트가 되겠고요. 이거를 그림을 그리게 되면 중요한 게 뭐가 있다? 얘는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서 오실레이션이 없어요. 자, 요것도 오실레이션이 없어요. 근데 익스포넨셜에 뭐가 붙는다 그랬어? 여기에 1차식이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1차식이 붙어가지고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툭 올랐다가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오버댐프라서 제가 초기 벨로시티를 위로 줄지언정 얘가 위로 솟구치지를 못해요. 댐핑 포스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지금 보시면 C값을 댐핑 포스, 감쇄 상수라고 불렀는데 감쇄 상수가 4 곱하기 MK의 루트 씌운 것보다 크다. 그러면 감쇄력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스프링 운동을 위로 이렇게 탁 친 다음에 손을 뺐는데도 위로 못 올라가고 그냥 바로 감쇄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있는 크리티컬 댐프 보시게 되면은 저거는 앞에 1차식이 붙어가지고 제가 스프링을 위로 툭 친 다음에 손을 빼면은 올라가긴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서 하이 고점을 찍은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감쇄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언더댐프라고 돼 있는데 복소수예요. 그래서 복소수라서 오실레이션이 붙는데 복소수가 여기가 익스포넨셜 음수에 x에 오실레이션 코사인 사인이 붙어가지고 오실레이션 하면서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림이 지금 제가 초기 벨로시티를 3으로 줬죠? 그래서 초기 벨로시티를 3으로 줬다는 얘기는 스프링을 여기까지 올렸어. 손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위로 툭 친 다음에 내 손을 뺀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을 4 포지션까지 올린 다음에 위로 이렇게 민 다음에 손을 빼요. 자, 그러면 얘가 일단은 요 위쪽으로 운동을 했는데 오실레이션이 죽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감쇄력 때문에 오실레이션이 죽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C=2가 크리티컬 댐프라서 얘는 지금 오실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이보다 작지? 그래서 이보다 작아서 오실레이션이 있고요. 저 감쇄의 상수를 키울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빨간색이 커지게 되면 감쇄력이 더 점점 세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감쇄력이 점점 세지게 되면은 얘가 오실레이션 없이 그냥 바로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얘기다. 그래서 초록색은 지금 뭐다라고 물어보면 초록색은 감쇄력이 없어서 계속 무한진동하는 언댐프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은 감쇄력이 있어요. 근데 감쇄력이 많이 있진 않아. 그래서 저기가 오실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언더댐프고요. 그 다음에 크리티컬 댐프가 그 중근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중근이면 이때부터 오실레이션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크리티컬 댐프라고 부르고요. 요거 넘어가면 오버댐프라서 당연히 오실레이션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써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되게 지루해하니 저거의 문제를 이해하신 분은 뭐를 푸셔야 되냐면 테스트 3에 있죠? 테스트 3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파트 B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파트 B에 보시면 ODE 4개를 던져줬고 제너럴 솔루션을 구한 다음에 밑에 있는 솔루션 커브랑 매치를 시키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매치 시킬 때 보시게 되면 오실레이션이 지금 딱 2개가 있죠? 그래서 오실레이션이 뭐하고 뭐밖에 없어? 얘가 지금 오실레이션이 있고요. 얘가 오실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오실레이션이 있다는 얘기는 이 람다가 뭐란 뜻이야? 복소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람다가 복소근이라서 오실레이션이 있어요. 자, 근데 이쪽은 보면은 지금 진폭이 커지죠? 여기는 진폭이 점점 커져요.
근데 얘는 오실레이션이 진폭이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솔루션이 익스포넨셜의 음수예요. 그래서 음수에다가 x가 곱하고 여기가 코사인, 사인이 있어서 오실레이션이 여기 작아지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솔루션이 익스포넨셜의 양수예요. 그래서 양수 x에 오실레이션이 들어가가지고 진폭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람다가 알파 플러스 i 베타다. 그러면 알파가 음수인 경우란 뜻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람다가 알파 플러스 i 베타다. 그러면 알파가 양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실레이션이 있으면은 근의 복소수가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있는 거 보시면 위에 점프했다가 내려왔죠? 점프했다 내려오려면 앞에 1차식이 곱해져 있어야지 점프했다가 내려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네는 중근일 때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행인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윗볼록, 아랫볼록 아니면 순수, 단순, 중간 감소가 있으면은 걔는 다 익스포넨셜이고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식은인데 부호가 서로 다르게 되면은 아랫볼록, 윗볼록 아니면 감소, 증가로 단순하게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공학에서는 이거를 솔루션이랑 방정식이랑 매치를 시키는 걸 연습을 많이 시키는데 그 연습을 많이 시키는 건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제대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개수를 한 다음에 맞춰보라고 연습을 시키는 문제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9장 넘어가려고 했는데 9장을 못 들어갔네. 9장은 오늘이 뭐야? 수요일이지. 다음 주부터 들어가겠어요.